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어제 한우 쉬었죠.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부산도 본격적으로 좀 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좀 많이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하여튼 건강도 다 조심하시고. 내부 총질 문자 가지고 또 며칠째 물고 싶고 듣고 있고, 오늘 또 그 갤럽에서 또 이제 저기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뭡니까? 딱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주말쯤에나 할란가 주초쯤에 할란가 했는데 주말에 맞춰서 28%딱 내네요. 그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거고, 뭐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당장 뭐 크게 뭐 우려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어느 정도 얘기는 됐던 것들이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8월 들어서면서부터 어쨌든 좀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여튼 8월달 어쨌든 그 제가 보기에도 8월달에는 뭔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기도 할 겁니다. 이건 뭐 어떤 경우로 치더라도 8월 만약에 8월 한 달 동안도 만약에 특별하게 뭔가 변화가 없이 지나가면 그거는 좀 진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아마 그래 뭐 8월 달부터 뭔가 좀 움직임이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어차피 이제 휴가지 않습니까? 휴가니까 그 이제 뭐야 대통령실이 비는 일주일 동안 검찰 특히 검찰 쪽에서 아마 뭔가 좀 빠른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틀 전 거예요. 이틀 전이었나? 하여튼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토끼형을 언급하면서 아주 그 강한 발언을 했죠. 보시면 그래 뭐 선제 무력화 시도시 윤 정권 군대 전멸 엄중 경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시면 뭐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국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니까 태영호가 이제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 연설에서 언급한 천만회라고 한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에 놀랐다. 자신감 그 자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혀 이제 그 다르게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자주 이제 사용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개가 짖는 거는 두려워서 짖는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막 군부 깡패니 그 이름만 언급하고 군사 깡패, 추태와 객기 막 이렇게 막 과도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히 지난 정권에서 자금줄이 진짜 완전히 끊어졌다 그 생각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 같아요. 그 너무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제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금줄이 있어가지고 계속 화수분처럼 돈이 들어왔었는데 돈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 이달이었죠. 그 어딥니까 저기 저 애 시체 떠내려오고 막 한 3명인가 4명인가 시체 떠내려왔었잖아요. 그런 일이 이때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체가 떠내려오고 또 갑자기 토끼 형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로 그 원래 5월달인가 그 핵실험을 한 해 만에 막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핵실험을 한 해 만에.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 그 와중에 이번에 저 뭡니까 그래 우리나라 그 금감원에서 밝혀낸 거 현재까지 총 7조 나왔지 않습니까? 7조. 중국으로 흘러가고 일본으로 흘러갔다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던 게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루트를 지금 파내가지고 끊으니까 돈이 마른 거야 지금 북한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열받으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영의 이 양반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이 태영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까지의 어떤 이 김정은의 행태라든가 이런 그 뭐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돈줄이 꽉 막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뭔가를 핵실험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불만이 막 조금씩 커질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그럼 시체 떠누려고 한 게 그게 뭐 굶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상황에서 내부 단속도 해야 되고 태영호 같이 이렇게 판단할 이 자신감이 나보다 이렇게 그 오판을 하게 오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방법 이런 한 두 가지 목적 용도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또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단돌이 하고 또 외부에는 태용호 같은 이런 양반들이 자신감 그 자체다.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무리한 어떤 말들을 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특히 문재인 때 보면 아주 개무 소대가리니 뭐 막 이런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깡패라고 부르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해. 이게 뭐 천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이라고 부른 거 그럼 군사 깡패. 이거는 그러니까 이 깡패 같은 새끼들 이때까지 우리한테 오던 자금줄을 끊어 이 깡패 새끼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제 판단이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자금이 지금 끊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걸 맞는 것 같아요. 머지않아서 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겠죠. 그리고 중국도 보세요. 윤 정부 사드 정상화 겨냥 3불 유지해야 경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토끼 형이 3불을 폐기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좀 계속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근데 요즘 사람들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화들짝 놀랐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의도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는 우리 토끼 형이 얘들이 지금 하는 말을 절대 반대로 할 거다는 얘기 아니야. 반대로.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 분석이 맞다니까? 그럼 박쥐는 그러잖아요. 중국하고 약속 아니다. 박쥐는 그래 계속 그러잖아요. 씨발로 그거는 약속도 아니고 그냥 문재인이가 개소리 저 씨부린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 제가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산 이전 한다고 했을 때부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자유, 민주, 이거는 뭡니까? 독재, 독재. 자유가 없는. 딱 이 구도잖아요. 이 구도에서 지금 한 발도 지금 달라지는 게 없다니까요. 여기는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는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딱 이렇게 구도가 지금 딱 맞춰졌잖아요. 딱 진영이 갖춰졌잖아. 더 이상 이거는 설명할 게 없다니까. 이걸 더 이상 그냥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이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구도가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얘들이 계속 이러는 거는 속으로는 좋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틀 전에 어제인가 40대 그래 처음에는 이제 사망 이렇게만 나왔죠. 근데 보니까 법인카드 바꾸치기 당사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망한 사람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다음날 가서 법인카드로
취소를 하고 법인카드를 껐다는 거죠. 이 카드의 주인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거주했던 곳은 배 씨하고 배 씨 어머니 명의의 빌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출신이고 그전에는 기무사에 있었다는 거. 기무사에 있으면서 성남을 관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남을.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들으면 아니 이걸 의심하는 데 있어서 논란거리가 될 게 있습니까? 논란거리가. 아니 이거는 논란거리가 아니라니까. 앞에 또 3명 또 죽었잖아. 그럼 총 4명인데 4명이 지금 죽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그 저기 한동훈이 또 그 말 하더만요. 그 저기 강제북송 관련해서 물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법 처리할 수 있다. 그거는 2 더하기 2가 4라는 것과 똑같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논란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나 한동훈도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제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이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서도 보면 이게 어떻게 논란거리가 되냐고. 아니, 여자를 데려다 놓고 여론조사를 해요. 남자라는 여론이 51%, 아니다, 여자라는 여론이 40%, 모르겠다는 여론이 9%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깽커가 패널도 모아놓고 그래 저 빨갱이 패널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빨갱이 패널은 보세요. 여론조사 하니까 51%가 남자라고 하잖아요. 이 남자 맞다니까. 그래 이제 또 소위 보수로 나온 새끼들한테 물으니까 아닌데 여자 같은데 근데 그 여론조사에서 51%가 남자라고 한다고요? 갸웃갸웃거리는 거 아니야. 그 한동훈도 그 얘기 하잖아. 아니 이게 왜 논란거리냐고. 이게 왜 논란거리냐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관련된 사람이 4명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다 죽었어요.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냐고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 논쟁을. 아니, 그 패널로 나온 새끼가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4명이 죽었는데, 이게, 뭐, 지금 나와서 이런 식으로 논쟁할 거리가 되냐고. 아니, 바보냐고.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나온 민주당이나 그쪽 빨갱이 쪽 편들은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쳐 씨부리고 있고.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어차피 그래 뭐 항상 알고는 있는 거지만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도대체 이런 걸 내분을 보면서 내분을 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이재명이 저 새끼가 범인이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의심을 안 한다면 그건 진짜 그 기대지도 못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그러듯이 버러지라고 하잖아요. 버러지들. 그래서 한동훈도 얘기하잖아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잖아. 이게 보니까 그래.
저번에 뭐 납세자 연맹에서 이제 그 영화 관람비하고 이런 거 특갈비 공개하라고 하니까 이제 공개 거부, 사생활 침해 우려. 똑같잖아요. 그 이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이도 공개 안 하고 그냥 기록물로 남겼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이게 참 이 당에서 여기에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아예 개새끼들밖에 없으니까 그 어차피 뭐 당은 기대를 안 했고 그 이제 오늘도 그뭐 다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또 지지율이 이제 뭐 또 30% 깨지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다대표님이 또 저보다 워낙 또 좀 성격이 많이 급하다 보니까 어, 대통령실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쳐 씹으리면 뭐 비서실장이 나오든 뭐 홍보수석이 나오든 대변인이 나오든 나와가지고 기사들 불러 모아놓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지금 대통령실이 기능을 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뭔지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보관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아예 대통령실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건지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이 현재 특히 언론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지금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건 분명해요. 어쨌든. 근데 그래 이거를 이 기능을 이제 당에서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그건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다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긴 하죠. 그런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여기서 자빠질 거였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만에 하나 뭐, 뭐 이런 것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정말 뭐가 이제 좀 엇박자가 나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만에 하나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복이야 뭐 그냥. 그런데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우조선도 막 시끄럽다가 뭐 어찌어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경찰국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도 막 지랄하다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믿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거 뭔가 좀 이 대통령실이 다대표님 얘기대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언론 대응이라든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알면서도 그냥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어,
방법이 없어서 방치를 한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 이제 7월달 다 가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부터 이제 다시 이제 8월달이 시작되니까 한번 그래 조금 지켜봐야죠.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뭐 다대표님도 걱정하는 거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이제 동력을 상실할 거다. 물론 그런 뭐 저기 뭐 언론에서도 계속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물밑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당장 지지율과는 좀 무관하게 뭐 일은 어떻게든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 지지율도 뭐 아마 8월달 내에 그러니까 한 40%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달 중에 이준석이 이재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 만약에 8월달까지도 뭔가 변화가 없으면은 그거는 좀 분명히 심각한 거는 맞아.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진짜 심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한동훈이도 있고 이상민이도 있고 이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금감원장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뭐 뭔가 8월달 중에 반전의 어떤 뭔가가 모멘텀이 아마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는 어제 여론조사였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KBC 광주방송. 제가 그래 이거 보고 제가 진짜 좀 절망스럽게 했죠. 문자 유출 뒤 첫 여론조사 차기 당대표 이준석이 3.1%포인트 올라갔대요. 근데 저도 항상 얘기하듯이 이게 완전 조작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예 조작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이제 그 모집단을 갖다가 조금 유리하게 이제 끌어온다는 정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리고 질문도 약간 좀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한다는 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솔직히 뭐 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5% 내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0%죠, 10%. 최대 10%. 근데 이거 이상 아예 조작을 하지는 분명 안 해요. 안 해요. 그거는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근데 보시면 이준석은 18세부터 20대 남성한테서 51.4%, 안철수 10.5%, 30대 남성에서 45.8대 16.6. 이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 봐라, 이준석이 저기 내 친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뭐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제가 그 조작이 아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이거 이후에 나와요. 이거 이후에 뭐냐면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코로나19 대응은 문재인이가 잘했대요. 그런데 잘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6.3%로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 30.9%보다 25.4%포인트 높게 나왔다. 이게 뭡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100%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도 이 정도 수치면 어, 이 수치가 10% 정도 더 올라가는 그 이상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가고 그러면 진짜 공정하게 하더라도 한 50대 40 정도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문재인이가 잘했다가 50 정도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제가 계속 공포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전부터. 무섭다고. 이런 버릇이더라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직무평가에 대해서 나온 게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조사가 아주 엉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조금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나오게 조금 이제 조절을 했다는 거 정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진짜 객관적으로 해도 50대 40이 나왔을 거라고. 아니,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조속들한테는 자유민주주의가 안 맞다고. 제부 통제를 어느 정도의 독재가 맞다고. 최소한 전두환, 박정희 그 정도의 독재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게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증명하는 거라니까. 아니 특히 2년 반 동안 그 거리두기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풀어놓으니까 잘 못한다고 하잖아. 코로나 대응을 못한다고 하잖아. 풀어놓으니까. 그럼 이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거리두기 때문에 망에 자빠진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것들이 풀어놓으니까 대응을 잘못하고 있대요. 이게 진짜 개돼지나 됩니까 이게? 진짜 버러지가 맞다니까요. 이게 그걸 증명하고 있다니까 이게 다른 거 이준석이가 좀 더 나오고 이거보다도 이게 이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이 족속은 자유민주주의가 맞지 않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아니 뭐 확진자가 뭐 100만 명씩 나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면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논리적인 사고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내 죄가 싫으면 모든 게 싫은 거야 그냥. 아니 보수고 진보고 뭐가 할 거 없이 그냥 논리적인 사고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족속은 오로지 감정에 따라서만 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이때까지 선전선동한 게 정확하게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지점에서 이제 달 대표님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 전혀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박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뭐 구급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기자들 불러놓고 개소리쳐 씹으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도 그렇고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대기 그 비서실장도
일주일 전입니까? 잠깐 내려와가지고 그 저기 토끼 형이 이제 좀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잠깐 한번 기자실에 내려와가지고 저 아세요? 싫은 소리 하고 막 좀 하고 또 일주일 지났는데 그 이후로 또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다 대표님이 이제 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막 일하는데 분명한 거는 그래 일단 겉으로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전혀 지금 이제 거의 전혀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 대변인이든 그 홍보수석이든 뭐 비서실장이든 나와가지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려와가지고 계속 뭔가 브리핑을 하고 하면 쉽게 말해서 싸움이 되잖아요. 싸움이. 그러니까 종편이든 이런 데서 이제 막 개소리를 쳐 씹으리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뭐 사적 채용이다 막 이런 걸 계속 쳐 씹으리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도 뭐 대변인이든 누구든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전혀 지금 이거는 대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뭔가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건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없어서 방치하는 걸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다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제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다 대표님도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근데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뭐 제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대통령실에 지금 있어가지고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뭐 구독자도 몇 명 안 되고 뭐 조회수도 뭐저 세 자릿수 조회수도 안 나오는 그냥 허접한 이 저기 듣보잡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혼자서 떠드는 게 다니까. 그 저는 일단 언젠가부터는 이제 물론 100%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든
네.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는데 네, 다대표 형님입니다. 대표 형님. 그래 이제 내용은 그거 저도 몰랐는데 오늘 그 감사원 뭐 업무 보고를 했나 보네요. 거기에 저 누굽니까 그 사무총장 유병호 오늘 또 아마 난리가 났나 보네요. 그래 일단 한번 찾아서 보라고 일단 이제 방송을 끝내놓고 일단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그 대통령실 어쨌든 그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그래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면 그래 토끼 형이 진짜 뭔가 보관을 가지고 그냥 통제를 그저 아무 그 대책 없이 뭐 그냥 있을 그런 이제 우리 토끼 형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래 하여튼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얘기가 맞다는 걸 딱 느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여론 조작은 안 해요. 그러니까 조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수치가 그걸 얘기해줘요. 이 수치가 문재인이가 잘했다고 56.3, 토끼형이 잘하고 있다 30%, 거의 더블 스코어. 말씀드렸듯이 진짜 공정하게 하더라도 10% 정도 차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그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반이 2명 중에 1명이 문재인 시대가 그립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재인 시절이. 그 이게 사람 새끼들이 맞아요, 진짜. 그게 버러지가 맞다니까. 그렇게 그리두기 때문에 장사 망하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를 친 게 얼마나 지났다고. 그 이게 진짜 논리적인 사고가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이 족속들은. 그러니까 진짜 감성파리가 먹힌 거예요. 감성파리가. 근데 그래 모르겠어요.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이제 어쨌든 이런 어떤 특성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 유세 때 모든 얘기를 다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작에 취약하다는 걸 분명히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건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또 한 칸 했다니까 뭐 한번 나중에 일단 방송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겠구만. 아유. 그래 보시면 이제 뭐 이론조사 딜럽에서 나온 게 잘한다 28, 못한다 62, 30 무너져.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인사 잘못이 여기도 21%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된 데는 조중동 그리고 종편 그리고 보수 유튜버 가장 커요 이게. 그 얘들이 이 지랄을 해도 보수 유튜브라고 하는 새끼들이 중심을 잡고 저처럼 중심을 잡고 하면 최소한 35% 밑으로는 안 내려가. 최소한 이쪽 저쪽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대우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35%는 무조건 방어가 돼요. 근데 이게 방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맨날 최병묵이 그런 씹새끼는 맨날 조중동 거 가져와가지고 뭐 이 되겠나 뭐 한동훈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 새끼 이준석이 편들잖아. 그 쓰레기 같은 새끼. 뭐 다른 놈들은 다 다를 거 있어요. 그런데 몰려가가지고 그 씨발 막그 부안회동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썸네일을 씨발놈들 맨날 뭐 그 이재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했다고 하면 와 이재명 감옥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 썸네일이나 제목에다 쓰면 듣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데 아니 그 감옥을 간다 하는데 안 가잖아. 그 지치잖아 사람들이. 가뜩이나 개돼지 버러지 새끼들인데 아니 맨날 씨발놈들이 그래 제목에다가 썸네일에다가 이재명 감옥 문재인 곧 뭐 그걸 지금 씨발 세 달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잖아. 그거 씨발 그래 빠져가지고 듣는 그런 버러지들이 아니 씨발 그래 뭐 맨날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 감옥 간다 했는데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거라고 씨발 것들아. 좀 냉철하게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기다리라고 씨발 것들아. 어? 그 얘기했듯이 이 족속들한테는 토끼형 같은 지도자가 안 맞아. 안 맞아. 그냥 그 김영삼이 같은 스타일이 딱 맞아. 딱. 씨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법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 그래 시원하게 씨발 나라 말아먹고. 그리고 이 새끼도 처음에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방송하려고 했다가 어제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투쟁할 거라고 했다가 바로 꼬리 내렸죠. 뭐 영지 동료 희생물이야. 그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잖아. 정리가. 그 하긴 그래. 씨발 이런 것조차도 지금 판단을 못 하니까. 아니 좀 생각을 좀 하라고. 생각을 좀 씨. 그냥 이게 좀 저는 이 씨, 그래 뭐 가만 보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채널이 만약에 뭐 한 수십만이 되고 막 그래 되면 그 정도가 된다면 솔직히 저는 그 굳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방송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 채널이 그 정도로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수십만에만 한 100만 가까이 간다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저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지 저는 그러니까 뭔가 좀 돈 버는 거하고 좀 그 거리가 있는 스타일은 맞아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와서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씨 그냥 쫓아 보내비고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씨 그래 막 살랑살랑 꼬셔가지고 뭐 좀 딱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니까. 그 당연히 씨발 그래 뭐 맨날 그 버러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니까 뭐 누가 솔직히 와서 뭐 듣고 싶겠습니까? 그걸 뭐 양력은 고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거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한 나라가.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시스템을 갖추고 하더라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게 걱정이라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시스템은 어떻게든 만들어지고 한동안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인물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게 50년, 100년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아니면 200년? 너무 선동에 취약하니까.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 도스태핑 이거 못 돌릴 거다고 했는 생각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준을 보면 진짜 이거 이렇게 해놓더라도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한 2, 30년 지나서 진짜 또라이 같은 게 만약에 하나 저기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좀 선동을 해버린다. 금방 이전처럼 그냥 청와대에 그런 형태로 진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들어요, 솔직히. 진짜 수준들을 보면. 아까 그 뭡니까? 문재인이가 방역을 잘했다고 거의 또 물속화로 나오는 걸 보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니까요. 우리 토끼 형이나 한동훈이 또 그 뒤에 그 인물들이 좀 있으니까 한 3명, 4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20년 정도 아니면 그 넘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제법 깔아놓더라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깔아놓더라도 그 이후에 뭐 이상한 또라이 새끼 하나 나와가지고 휘접이면 순식간에 그냥 무너질 것 같다니까. 선동 좀 해비고 하면 언론 동원해서. 저도 진짜 이전부터 좀 그걸 알았습니다만 지금 특히 요즘에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갈수록 더 공포스럽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겁 안 나요, 진짜? 아니 어떻게 지금 이제 3개월 열흘 있으면 이제 3개월이잖아, 3개월. 그런데 지지율 뭐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어떻게 코로나 방역을 문재인이가 잘했다는 의견이 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배가. 진짜 이런 버러지 새끼들이 어딨냐고, 진짜. 참.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틀 전이었죠. 이제 저기 물으니까 이거 저기 직권남용 아니냐 물으니까 권성동이가 발언한 그런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 권한에 내에 있는 사람들, 그 선상에 있는 윗대가리가 압력을 넣었을 때 이게 직권남용이잖아요. 권성동이는 이 정부 조직 그러니까 뭐 전현희, 뭐 한상혁이 여기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정치인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직권남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별 의미는 없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환경오프 정도 같은 그런 쓰레기 빨갱이 신문들은 뭐 어차피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편들 그냥 규합하는 정도죠.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죠. 경찰대 불공정 발언에 경찰 보복성 표정 삼기 출신별 표정을 엇갈려 해가지고 읽어보면 보세요. 비경찰대 출신 A 총경은 정권이 경찰대를 표적 삼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라 안팎으로 중대한 국정 현안이 많은데 경찰들을 때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다. 비경찰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경찰대 출신 비총경, 처음부터 경찰대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경찰대가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 때문에 입학 정원 감축, 편입 제도 신설, 군복무 의무화 등 개혁을 했다.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짓밟는 와중에 경찰대를 공격하는 것은 공감을 받기 어렵다. 또 과거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동문회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세력화를 방지하면 될 일이지 어느 조직이든 우수 인력을 계속해서 공급돼야 한다. 이 보세요. 비경찰대를 딱 내세워가지고 이걸 이제 공격하잖아요. 이 빨갱이들 전형적인 딱 선전선동 수법이잖아요. 그냥 만약에 이거를 그냥 믿으면 비경찰대들도 경찰대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니야. 진짜 허접한 선전성노술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많이 진짜 쏟는다니까 이 버러지들. 근데 이것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조중동 사설하고 이제 좀 가져왔는데 분명한 건 얘들도 하다가 일단 힘에 좀 붙이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가지고는 결정적으로 흔들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할 일을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난 정권처럼 뭐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세력에 기대가지고 뭐 뭔가를 하려는 그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검찰. 그래서 지금 신복도 다 심어놨잖아. 전 정부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얘들도 일단은 조금 힘에 붙이는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들로서 이제 이렇게 평지풍파만 일으키고 있다. 아니요? 평지풍파 전혀 안 일으킵니다, 지금. 아니, 경제 뭡니까, 그 폴란드에 25조 정도 수출하기로 했고, 어제 또 인도네시아 또 와가지고 또 저기 얘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잖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맨날 개돼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또 다다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씨발. 오늘 또 추경호가 공공기관 혁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권에서도 하려고도 생각 못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 하잖아.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씨발. 얘기 들어도. 그리고 그걸 만약에 그래, 종편에서 계속 떠들어대면, 만약에 뭐 사적 채용이다 막 이런 거만큼 떠들어대면 그나마 좀 인식을 할 건데, 절대 그렇게 또 안 해. 왜냐? 그런 거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위 보수라는 것들만이라도 굳건하게 단결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유튜브 하는 개새끼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씨발 저것들도 자리 안 준다고 계속 목리나 부리고 씨발 어깃장이나 피우고, 이 족같은 새끼들. 그 몰려가가지고 씨발, 아휴, 이 참 쓰레기들. 진짜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을 이끌고 씨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진짜 신이다, 신. 씨발 이순신은 씨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배라도 씨발 12척이 남아있잖아, 족같은 새끼들. 그리고 어쨌든 씨발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된 병사들도 있었고, 이거는 씨발 오합지졸도 아니고 씨발 오리 위에 태워놨더니 씨발 그걸로라도 제대로 놨었나. 반대로 씨발 져서 가는 이런 것들을 데리고 씨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족같은 새끼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씨발 보수 니들은 원하는 게 뭐냐? 어?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래. 그 씨발 정권을 찾아와 줬더만은 그 정권 찾아온 게 싫은가 봐.
아유, 쓰레기들 진짜, 씨. 아유, 근데 지금 기다려. 씨발 것들 다 정리될 거니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유, 이러봐도, 씨발. 그 중앙일보. 그냥 이제 그냥 얘들도 그냥 아 씨발 그렇게 물고 싶고 뜯는데도 씨발 뭐 변화도 별로 없고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져도 뭐 그게 시큰둥하고 하니까 막 얘들도 좀 지쳐가는 거는 분명해요. 위징 찾아보니까 당태종의 책사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토끼형 주변에 이제 싫은 소리 하는 책사가 없다. 뭐 대통령실 얘기 저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저는 또 그래 뭔가 좀 분명히 겉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언론 특히 대언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언론에서 그렇게 물고 싶고 뜯는데도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 굳이 또 토끼형 편에서 제가 판단을 하자면 굳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허술하게 보여가지고 상대를 그만하게 만드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토끼형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제가 판단하는 가장 큰 근거. 얘들은 그러니까 거대 카르텔, 이군 카르텔들은 지나치게 지금 자기들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우리 토끼형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제가 토끼형을 신이라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쪽 그 프레임으로 계속 간다면 토끼형은 그러니까 나를 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더 하찮게 보게 만드는 어떤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이제 야 우리 힘이 이렇게 크다 좀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는 사이에 한동훈이 이상민이 또 아까 얘기 저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감사원장도 지금 씨발 그래 저 유병호한테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특히 감사원이 뭡니까 모든 정부기관들 다 감사할 수 있잖아. 경찰이 이거 뭐가 씨다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약점을 다 지고 이 개새끼들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성동격서라고 하죠. 대통령실은 지금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주 허접한 얘들이 저 완전 병신들 아니야 저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감사원하고 법무부하고 검찰, 감사원, 법무부, 행안부를 활용해서 얘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모든 정부 조직을 감사를 다 해가지고 약점을 털어지고 개새끼들 똑바로 해라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여기까지 오면서 그 많은 그 뭡니까 이건 카르텔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방해 공작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왔는데 이렇게 아무 그 없이 그냥 속질 없이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냥 성동격서, 허허실실. 대통령실은 그냥 바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게 얘들이 이 완전히 이 쓰레기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이거 막 이거 저기 물고 싶고 뜯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감사원, 법무부, 검찰, 행안부에서 딱 틀어지고 지금 어쨌든 잘 가고 있다니까. 지금 언론에서 전혀 안 써줘서 그렇지.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실 옮긴 거하고 저 뭡니까 도스태핑 그거 하나만 그것만으로도 전직 대통령들의 그 모든 업적을 다 한 것보다 수십 배 더 엄청난 거 한 거라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휴 씨발. 하여튼 동아일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뭐 전부 인사 얘기잖아. 그 왜 지금 니핀만 쓰냐,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지금. 그 이것만 보면 하나는 분명해요. 얘들도 일단 좀 지쳐가고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자기들 말을 전혀 안 들어주니까 자기들도 아 이러다가 뒤질 건가? 뒤질 수도 있을란가? 하여튼 이런 어떤 좀 단계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조차도 지금 조정자 역할이 아쉽다. 설득하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고 뭐 통합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야당과도 지금 전혀 안 만나고 있고 볼멘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보면 성급하게 그러니까 뭐 낙담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고 씹고 뜯고 해도.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쯤에. 이 얘기를 보면 분명한 경찰이 말을 전혀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말을 전혀 안 들었다. 개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총경들끼리 모이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느 뭐 정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아마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그 이재명이 거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8월 달에.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준석 성기능 약 먹었다. 이때가 20대 후반이잖아. 가장 팔팔할 때 아니에요. 구체화된 성상납 의혹. 강신업 변호사. 김 대표가 오늘 조사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이준석한테 줬으며 함께 나눠 먹었다. 진짜 참 이제 쓰레기. 그 보세요. 이준석이가 그 자리에서 김상민 전 국회의원과 류재욱 네모 파트너스 대표를 거론하며 이들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모시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도 이준석이가 억울하다? 이게 뭐 모함이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떠나서 그 녹취록 그 비굴함, 그 비굴함. 진짜 정말. 그리고 그래 뭐 문자 유출 권성동이 고생했겠다. 이걸 갖다가 박지원이가 뭐 공사 구분이 이렇게 안 되나? 그 찌질 새끼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맞아요. 이 말을 막 하잖아요 지금. 그 지금 이러니까 진짜 바보라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건드릴 거라는 생각을 지금 굳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얘 수술 받아가지고 뭐 한 달 보름 동안은 그좀 뭐야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입원해야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맨날 나와서 이렇게 주둥이 털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 권성동이 그 스타일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 진영적인 호가호위하는 놈이라는 거를 그 고민정이가 말했던 거. 그러니까 고민정이가 호가호위를 얘기하려고 했으면 권성동이한테 얘기했으면 딱 맞아. 권성동이 보고 호가호위 하지 마라 했으면 딱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토끼 형 보고 씨 호가호위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씨발 아니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우리 토끼 형이 호가호위를 왜 해요?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자기가 호랑인데 호랑이가 씨면 나 호랑이야 씨 하면서 이거 왜 이거 들고 다니냐고. 아 참. 그걸 아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라니까요. 활용하는 거. 그 이철규가 어제 얘기했죠. 뭐 혹세무민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좀 받아치니까 뭐 뭡니까 그뭐 잘 알려지지 않아 놓으니까 이제 뭐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그러냐 뭐 하면서 또 하니까 거기서부터 또 나와가지고 이제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토끼 형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딱 갈라지고 있잖아. 배현진이 최고위원 사퇴했죠. 지금 막 지금 혼란 속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 지금 국민의힘이. 제 얘기 맞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갈라치기라고 했잖아, 내가. 그 문자. 그건 제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 왜 제가 말하는 대로 될까? 제가 뭐 진짜 뭐 어마무시하게 막 대단해서 그럴 거라 생각해요. 뭐 좀 대단하기도 하지. 씨발 나처럼 분석하는 놈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니까. 나만큼 분석하는 인물은 없다니까. 그 빨갱이 김갑수 할배도 씨발 저기 그 인물에 대한 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지금 그 끈끈이 이 사안별로 정확하게 지금 분석하지는 못한다니까요. 큰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맞는데 빨갱이 김갑살배 이 상세하게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디테일하게는 이 분석하는 데는 좀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또 제자랑 타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석이 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4년 동안 분석을 했다고. 그 다대표님은 5년이지만 그 다대표님은 저보다 더 이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막 좀 뭡니까 그 좀 뭐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싹 정리를 하잖아요. 대우조선도 그랬고 경찰도 그랬고 갈라치기를 했는데 정리가 돼. 그리고 이상하게 다시 화합이 돼. 그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막 그 권성동이 씨발 그래 뭡니까 그 저 처음에 뭐 그래 그 전용기 안에서 뭐막 고생 많았다고 막 하면서 막 또 슬쩍 흘리면서 막 나한테 힘 실어준 거다 막 나대다가 바로 씨발 배현진이가 이 새끼가 미쳤나 사태 막 해피잖아. 그 이철규가 나서가지고 또 이준석이 존나 이준석이 또 저격하고 있고. 그 이런 걸 계속 두 번, 세 번 보면 좀 느낌이 의심이 안 되나? 아니 그래 뭐 하는 것도 없이 진짜 뭐 설렁설렁 뭐 그냥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변이 뭐 어떤 식으로든 뭔가 정리가 돼 가잖아. 그럼 이러면 좀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진짜. 참말로. 방금 말씀드렸지 최고위원 사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대.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이 보고 사퇴해라 씨발라마. 다시 비대위 꾸려가지고 다시 하자. 이거는 권성동이를 향한 말이죠. 배현진이가 이거 덜떨리긴 하죠. 홍준표가 끝까지 홍준표한테 붙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인수위에서 이제 뭡니까 대변인하고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친윤으로 상당히 돌아선 거예요. 돌아선 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쳐낼 때도 지가 괜히 이준석이 막 부추기가 이준석이 열받게 만들고 막 했잖아요. 그 다 이게 그러니까 딱 제 얘기대로 보면 이게 딱 맥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딱 하나로 모이잖아. 갈라치기 해가지고 정리하고 다시 모이고 또 갈라치기 하고 끊임없이 이 병법을 쓴다니까요. 큰 게 없어요. 그냥 조금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게 보인다니까. 근데 아직도 헤매고 뭐지 하는 것들 솔직히 남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참말로. 그리고 오늘 또 그래 뭐 또 실없는 소리 했죠. 실없는 소리. 그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전략입니다. 전략. 그러니까 나를 계속 공격해라. 내 바보라고 나를 바보라고 계속 공격해라. 이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러면서 다 하나씩 정리가 된다니까 지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예산 10% 감축하고 허봉지에 과잉복지 철밥통 깨진다. 이거 얼마나 이거는 지금 어느 정권도 감히 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니 공무원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박근혜가 공무원 연금 건드린 거가 어찌 보면 1차적으로 가장 큰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문재인은 이 철밥통을 갖다가 더 철밥통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40% 지지율을 유지했던 거예요. 이게 조작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문재인 지지율 40%는 그 40에서 한 40, 한 3% 정도는 이 정확하게 나온 게 맞아요. 정확한 게 맞아 이거는. 특히 이때 공무원 늘려주고 뭡니까 3040들 애 낳으면 막 아니 저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다대표님한테 들었거든요. 돈을 갖다가 매달 뭐 몇십만 원씩 줬다고 하더라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나 지난 5년 동안 이게 이렇게 공과됐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건드리고 있잖아. 이거 건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위 그래 보수 스피커를 역할을 한다는 새끼.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런 걸 보니까 갈수록 자기들도 이권하고는 아예 멀어지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갈수록 더 물고 싶고 뜯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저 새끼들 보수임내 하는 새끼들 보수임내 하면서 유튜브에서 코인 빨고 있는 그 개새끼들. 그냥 어찌 보면 지지율이 상당 기간 뭐 한 20%대에서 아니면 뭐 기껏 해봐야 그래 한 30% 한 중반 정도에서
고차가 될 수도 있어요. 상당 기간 동안. 그 유튜브에서 보수라고 하면서 이 코인 빠는 그 개새끼들, 그 씨발 새끼들. 그 새끼들 아마 갈수록 더 우리 톡정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그 보세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대수술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능, 조직,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를 효율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가장 민감한 거잖아요. 추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인력과 부채가 급증하는 등 건전성이 훼손됐다. 인원은 문재인 정부 때 인원이 11만 5천 명이 늘었대요. 와, 35%나 늘었대. 35%. 이러니까 정권이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민주노총, 정교주에 돈 그렇게 뿌려대고 이 공공기관에 인원을 이렇게 늘려주니까 지지율이 공고했던 거야. 공고했던 거. 40에서 45%가. 그러니까 여론조작이 아니라니까. 특히 지난 5년 동안 이게 거의 고착화 된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얘기했잖아. 문재인이가 잘했다. 57%이 나오는 게 맞다니까. 조작이 아니에요. 이 근원에는 그러니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 보수 유튜버 그 개새끼들이 있다고. 그 개새끼들이, 그 씹새끼들이. 그 새끼들만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만 얘기를 해주면 말씀드렸듯이 35%는 안 깨져요. 35%는. 절대 35%는 안 깨져. 인원은 지금 35%가 늘었고 부채는 499조 원에서 583조로 84조 원 불었다. 그만 이 돈의 위력이에요. 이 돈의 위력. 이 돈의 위력이야. 문재인 빨갱이들의 위력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84조 원하고 11만 5천 명 늘은 거.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수시로 돈 뭐 몇십만 원씩 준 거. 이게 가뜩이나 병들어 있는 이 썩은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이 버러지들을 더 버러지로 만든 거예요. 더 버러지로. 조작이 아니라고. 직무에 따라 보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를 도입해 철밥통을 깬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호봉제나 이거 다 없애고 직무에 따라서 그 뭐 근무 강도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다는 얘기겠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골프,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줄인다. 이 보세요. 이거는 그 누구도 못해요. 아니 진짜 그 박정희 뭐 같이 아예 땡크로 밀고 와가지고 그냥 하면 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나라도 이거는 뭐 손 못 대요. 근데 이걸 지금 손대고 있잖아. 이걸. 그런데
이걸 잘하고 있다고 물고 빨아도 시원찮을 건데 지 자리 안 준다고 이 씨발 것들이. 아유 진짜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이것도 보세요. 이 보면 뭐 다른 거 놔두고 저 인도네시아가 뭐 그래 수도를 뭐 옮긴다고 공식 했으니까 이제 이 수도를 옮기는 수도를 갖다가 다시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최소 40조 원인데 우리 토끼 형이 우리 세종시 건설 경험이 좋은 참고가 될 거다. 우리 기업이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토지를 마련했다. 여기 이제 또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계속 홍보를 해야 될까요? 홍보를. 이런 거 방산 25조 이거 그리고 KF 21 요 미납금 8천억인가? 이거 먼저 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하대요. 자기도 보니까 아이씨 괜찮거든. 지금 봐요. 아니 우리 토끼형이 모든 수도권을 지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다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잖아. 이걸 초점 맞춰가지고 물고 빨아줘야 그래 지지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30대 중반 조금 더 만약에 이렇게 아니 진짜 만약에 이렇게 계속 물고 빨아주면 35%에서 38% 정도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근데 씨발놈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개새끼들. 그래 놓고 뭐 씨. 아유 정말 씨. 이런 그 진짜 막 진짜 한 번씩 보면 진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씨발 진짜 그냥 자빠지고 그냥 씨발 그래 이재명이가 그냥 대통령이 돼야 된다니까 이 수준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근데 지금 봐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 보면 제 말한 그대로 실현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말한 대로 자식 새끼들은 뭐 수십억짜리 페라리 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경비원 끌고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좌폭 새끼들 한테 불러다 놓고 왕으로 군림하면서 2년 전년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강간하고 저 신한 섬에다가 팔아먹고 지 애비는 맨날 그 채용사 두고 2년 전에 또 잡아오라 해가지고 맨날 밤마다 씨발 막 떡치고 또 섬에 팔아먹고 또 씨발 포털에서 만약에 지 욕하는 댓글 달으면 김범수 하고 저기 이혜진이 부르다가 이제 명단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깡패 시켜가지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칼빵 놓고 그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고 그 세상이 됐을 거라고. 지금 4명 죽고 나가는 거 보면 그 정도 감 안 와요. 내가 얘기한 그 세상 그대로 온다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당연히 지금 찌빠들 동원해가지고 홍위병으로 쓰면서 막 돈 풀어가지고 그것들 홍위병으로 쓰면서 씨발 그래 막 선동하고 정편이고 언론이고 막 자기들도 이권 나눠주고 하니까 이재명이 잘한다고. 그래 씨발 그래 그렇게 사람들 죽어 나가고 주변에서 막 딸이 사라지고 막 아들이 칼빵 맞고 막 어디 골목에서 죽음으로 발견되고 하는데 뭐 매달 뭐 10만 원 20만 원 주면 또 좋다고.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한동훈이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젠가. 깡패 한동훈이가 깡패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그 맥락하고 딱 통하잖아요. 수사권이 경찰에 가면서 지금
깡패 새끼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다고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제가 계속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얘기했던 거하고 맥이 통하잖아.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쌍방울이고 뭐고 다 깡패 새끼들이잖아. 깡패 새끼들. 그래 한동훈이가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깡패 새끼들이 기업가가 돼가지고 설칠 거라고. 그 쌍방울이나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겨냥해가지고 한 말이잖아 그게. 제가 얘기한 거고 똑같잖아. 그런데 그 지옥에서 구해줬더만 이 씨발 것들이 물고 싶고 뜯어. 이 진짜 족같은 새끼들이. 아유 정말. 아유 진짜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그냥 에이 씨발 그냥 토끼형이 그냥 여기서 자빠지고 그냥 에이 씨발 이재명 친하가 한번 되라 싶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진짜. 씨발 진짜. 까지 그 씨발 나야 그래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씨발 혼자인데 뭐 아쉬울 거 있나 씨발 까지가. 까지가 뒤지면 뒤지는 거고 씨발.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러나 그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면 황장수한테도 한번 또 제가 댓글을 한번 달아봤죠. 근데 역시나 근데 이걸 삭제는 안 했더라고. 제가 뭐라 했냐면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꾸준하게 개소리쳐 씹으리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네 친구 김인성이도 그렇고 베니즈도 그렇고 말이야. 씨발 어떻게 친구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연이 되었는지. 네 친구 김인성이도 내가 댓글 달면 블라인드 처리하더만. 그래서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몇 번 댓글 달았더니 이제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더라고. 친구가 괜히 친구겠냐. 니도 친구 따라 할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봐서는 삭제는 안 했더라고요. 블라인드 처리는 됐는데.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거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름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노출되다 보니까 아마 이름을 아닌데 그건 안 될 텐데. 그건 안 될 텐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 텐데. 왜냐면 제가 만들더라도 제 이름이 그렇지. 새 아이디를 만들 때 이름을 작성 안 하면 이름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단에 이름을 넣어놓더라도 그걸로는 완벽하게 차단을 못 할 거고. 그럼 일단 어쨌든 올라오면 그때 이제 뭐 블라인드를 하든 삭제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 맞겠죠. 이렇게 이건 어제였습니다. 어제였고 오늘 또 제가 이 개새끼가 또 이런 또 개소리를 쳐 씹어놨길래 그 보시면 이게 와 내가 진짜 성완종 그래 이거 이 홍판표가 이거 우겨가지고 막 해가지고 저 뭡니까 그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나고 그 다음 날인가 그 성완종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바람에 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가슴이라고 이래가지고 게시물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서 뜨뜻하게 대치 못하는 주제에 감히 누굴 비판하노. 어제 내가 네 친구 황장도 채널에 댓글을 하나 달았었는데 예상대로 블라인드 처리하더라고. 그리고 홍판피하고 비교하는 게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냐고. 네 말대로 그렇게 배짱이 크고 차원이 다른 홍판표는 왜 매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도 근처에도 못 가는 걸까? 우리 윤통은 단 한 번만에 대권을 거머쥐었는데 말이야. 근데 웃기는 건 니뿐만 아니고 우리 윤통 비난하는 것들은 이걸 합리화한답시고 운이 좋았다고. 아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봐요. 해보라니까. 운이 좋아서 경선을 통과하고 운이 좋아서 대선에서도 이기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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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운이 좋아서 대통령을 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운이 계속되면 뭐 이거는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리라니까.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발 경선 통과했고 대선 통과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 운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뭔가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좀 정리가 되고 막 해.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그냥 운빨이고 아니 새가슴인데 씨발 새가슴인데 아 참 경선을 통과하고 대선을 통과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서울대학 출신들의 그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제가 그러잖아요. 씨발 아무리 대가리가 빠가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운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존나게 코미디지. 맞잖아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단지 운 하나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실력이라니까 실력. 그것도 단 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이거 딱 거머쥐었는데 이게 운이다? 실력이지 씨발 것들아. 아니 생각을 해봐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대가리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희한한 논리 전개가 가능한지. 아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지 진짜? 이 논리가. 아 참말로 진짜 정말 야 정말 희한합니다 희한해. 마무리하자면 결론은 그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토끼형과 현재 내각 그리고 일꾼 카르텔 여기는 빨갱이 국힘 다 포함됩니다. 그 소위 보수라고 자칭 타칭 보수라고 하면서 코인 빨아대는 그런 새끼들도 다 포함된 겁니다. 국외는 국내 상황은 이거고요. 국외 상황은 역시 이 상태에서 유럽, 미국, 일본 이거 그리고 요 이군 카르텔까지 포함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 구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아 진짜 씨부랄 것들. 아니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이야 그래.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0% 정도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0에서 45% 정도는 절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50% 초반 이상은 절대 넘지 않을 거라고.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아. 아까도 계속 제가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부안해동하는 유튜버들부터 해서 이런 새끼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40% 초반을 넘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걸 가지고 그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때 그랬잖아요. 지지율은 뭐 유념치 않았다고. 왜냐?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어쨌든 지금 돌파해내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라는 뭐 지지율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만은 아예 터무니없이 계속 막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면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 있잖아. 검찰, 지금 이제 행정부, 그리고 감사원까지 해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부의 저기,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는 것들, 그래, 거기는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준석뿐만 아니고 이준석 패거리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뭐 유튜브고 뭐고, 시 부리는 것들,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거. 근데 어쨌든 정리가 조만간에 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미끼를 던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끼 던진 거라고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국힘당. 근데 딱 그래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정리가 될 거예요. 편안만 보내시기 바랍니다.